역사의 흐름을 뒤흔드는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했던 시바의 여왕. 그녀의 여정은 솔로몬 왕을 만난 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어딘가 한반도의 고대 유적에서 발견된 비밀 석실. 30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두루마리. 그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서방의 지혜와 동방의 지혜를 하나로 연결하려 했던 여왕의 숨겨진 사명.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자들의 음모. 왜 그들은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시바의 여왕이 동방에서 발견한 또 다른 지혜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한반도에 남긴 유산은 현대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제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비밀. 이제 여러분께 모두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런던대학교 고대문명연구소의 역사학자 마이클 하킨스입니다. 지금 저는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3000년 전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난 후 그녀가 향한 또 다른 목적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학회에서 처음 발표했을 때 많은 동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바의 여왕의 여정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녀는 왜 동쪽으로 향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에 감명받은 그녀가 찾아 나선 또 다른 지혜의 땅은 어디였을까요? 2023년 봄, 예멘의 한 오래된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고문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서는 아라비아어로 쓰여 있었고 시바 왕국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후 동쪽으로 항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도나 페르시아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문서를 자세히 분석할수록 그녀의 여정이 훨씬 더 멀리 한반도까지 이어졌다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는 문서에 기록된 별자리 위치였습니다. 시바의 여왕은 항해 중 밤하늘의 별자리를 기록했고 천문학적 계산에 따르면 그 위치는 동아시아 해안, 특히 한반도 남부 해안과 일치했습니다. 동료 학자들은 제게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킨스, 자네 정신이 온전한가? 시바의 여왕이 한국까지 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멘과 에티오피아를 오가며 시바 왕국의 흔적을 쫓았고 인도양을 건너 동남아시아까지 이어지는 고대 무역로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경주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경주의 한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에 새겨진 문양이 시바 왕국의 상징과 놀랍도록 유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유물을 만져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녀가 남긴 흔적인가? 3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경주 지역의 한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었습니다. 먼 바다 너머에서 온 지혜로운 여인이 이 땅에 발을 디뎠고 그녀가 가져온 지식과 문화는 이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의 노인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녀를 빛나는 지혜의 여왕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녀는 황금과 보석, 그리고 책을 가져왔다고 하지요. 그 책에 대한 언급이 저를 전율케 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서 받은 지혜의 책을 동방까지 가져왔다면 그것은 서양과 동양의 고대의 지혜가 만나는 놀라운 접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DNA 연구 결과도 저의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주 지역의 일부 가문에서 중동 및 아프리카 혈통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시기는 약 3000년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명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활발하게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저는 시바의 여왕이 남긴 실제 기록이나 유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이상한 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석에는 알 수 없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그것은 고대 사바어와 한국의 고대 문자가 혼합된 형태였습니다. 마치 두 문화의 만남을 증명하는 듯했죠. 저는 이 발견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동방까지 여행했다는 사실은 세계사를 다시 쓰게 할 만한 중대한 발견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제 연구는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시바의 여왕의 흔적을 쫓으면 쫓을수록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제 연구실이 침입자에 의해 뒤죽박죽이 되었고 중요한 문서들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제 연구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1000년 전 여왕의 여정이 현대에 와서 왜 이토록 민감한 문제가 된 것일까요? 그리고 제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답은 백제의 옛 왕궁에 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당신만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한국으로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바의 여왕의 마지막 여정을 밝혀내기 위해, 그리고 그녀가 찾았던 또 다른 지혜의 땅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요.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운명적인 발견의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종종 우리가 알고 있던 경계를 넘어섭니다. 시바의 여왕이 동방에 남긴 흔적,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에도 검은색 세단이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다시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의 여정은 단순한 학술 탐구를 넘어 위험한 모험으로 변해갔습니다. 호텔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과 고대의 궁궐이 공존하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시바의 여왕이 찾았던 지혜의 땅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국립박물관의 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 이론에 유일하게 관심을 보인 한국 학자였죠. 하킨스 박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가설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김 교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한반도까지 왔다니 증명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제가 발견한 증거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주의 금관과 비석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은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는 것이지만요. 그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60년대 경주 발굴 당시 촬영된 것으로 한석실의 벽에 새겨진 이상한 문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문양은 공식 보고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히브리어와 유사한 형태인데 당시에는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바어의 한 형태입니다. 시바 왕국에서 사용하던 문자죠. 문제는 김 교수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발굴 현장이 지금은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군사시설이 들어섰거든요. 군사시설이라고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장소예요. 김 교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갑자기 그 지역이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죠.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아시나요? 김 교수는 지도를 펼쳐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백제의 옛 영토 경계입니다. 이메일에서 언급된 그 장소와 일치하네요. 그곳에 가봐야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조심하세요. 하킨스 박사. 당신만 그곳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찾고 있는 거죠? 김 교수는 주위를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제적인 재단이 있습니다. 고대 계시 재단이라고 하죠. 그들은 세계 각지의 고대 유물과 문서를 수집하는데 특히 성경과 관련된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양인이었고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킨스 박사님?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 라이트입니다. 고대 계시 재단에서 왔어요.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죠? 우리는 당신의 연구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시바의 여왕과 관련된 부분에요. 함께 일하면 어떨까요? 무슨 의미인지요? 우리 재단은 상당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어요. 물론 발견한 것들은 공유해야겠지만요. 저는 본능적으로 이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니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박사님, 혼자서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특히 군사 지역에 무단 침입하려는 계획이라면요. 그가 제 계획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시바의 여왕도 같은 별들을 보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땅에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김 교수가 알려준 좌표를 따라 백제의 예지 영토로 향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한적한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GPS 목적지에 가까워졌다고 알려주자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나머지는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숲속을 한참 걸어 들어가니 낡은 철조망 울타리가 나타났습니다. 군사 제한 구역, 무단 침입 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죠. 저는 주위를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울타리의 느슨한 부분을 찾아 빠져들어갔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학자로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도착하자 오래된 석실 입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구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주변에는 발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석실 안으로 들어가자 벽에 새겨진 문양들이 빛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김 교수님의 사진에서 본 것과 동일한 문자였습니다. 벽면 전체에 사바어와 고대 한국어가 혼합된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중앙에는 한 여인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관을 쓰고 있었고 한 손에는 책을, 다른 손에는 별 모양의 물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바의 여왕인가요? 갑자기 석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오고 있었습니다. 하킨스 박사,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것을. 다니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벽면에 사진을 찍고 숨을 곳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벽의 한 부분에 있는 이상한 홈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곳을 눌러보니 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빨리요. 갑자기 나타난 한국인 여성이 저를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벽이 다시 닫히자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고고학자처럼 현장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소라입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 왔어요. 하킨스 박사님. 윤소라 박사님, 어떻게 저를 아시죠? 그리고 왜 도와주시는 건가요? 제가 어둠 속에서 물었습니다. 소라는 긴 통로를 따라 저를 인도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곳에 없는 겁니다. 김 교수님이 당신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통로는 점점 깊어졌고 벽에는 더 많은 고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라가 손전등으로 비추자 그 문양들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시바 문자와 고대 한국어의 혼합 형태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수년간 이것을 해독하려 노력해왔어요. 그럼 이 장소가 정말 시바의 여왕과 연관이 있다는 건가요?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왕의 비밀 통로라고 부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동방에서 온 여왕이 이곳에 특별한 것을 숨겼다고 해요. 통로 끝에 도달하자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정교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중앙에는 석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석대 위에는 금속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것입니다. 소라가 경외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제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시바의 성약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서 받은 지혜를 담은 문서와 그녀가 동방에서 찾은 또 다른 지혜를 함께 담았다고 해요. 소라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오래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는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고 히브리어와 사바어 그리고 고대 한국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3000년이 넘은 문서가 이렇게 보존되다니 믿을 수 없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소라가 설명했습니다. 이 방은 특별하게 설계되었어요.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유지되도록요. 고대인들의 놀라운 지혜죠. 저희는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일기 형식으로 시바의 여왕이 직접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
시바의 여왕 빌키스는 솔로몬의 지혜를 얻은 후 동방에 또 다른 지혜를 찾아 항해하였다. 소라가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여왕의 긴 여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출발해 인도양을 건너고 동남아시아를 지나 마침내 한반도에 도착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또 다른 형태의 지혜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해하고 인간 관계의 질서를 존중하며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였다. 저는 감동과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다시 쓰게 할 발견입니다. 서양과 동양의 지혜가 3000년 전에 이미 만났다는 증거니까요. 갑자기 외부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사람들이 비밀 통로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서두르세요. 시간이 없어요. 소라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 문서를 손에 넣으면 영원히 세상에서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죠? 소라는 벽면에 또 다른 비밀 버튼을 눌렀고 새로운 통로가 열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 통로는 산 반대편으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뒤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한참을 달린 후 마침내 출구에 도달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울창한 숲이 저희를 맞이했고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지역 전체를 수색하고 있어요. 소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두루마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 동료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도시로 데려갈 겁니다. 숲을 빠져나가 작은 시골길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그에게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하자 그가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빨리 차에 탑시다. 소라가 말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라 박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왜 고대 계시 재단이 이 두루마리에 그토록 집착하는 거죠? 소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제하려는 조직입니다. 특히 종교와 문명 간의 연결고리를 감추려 하죠. 시바의 여왕이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연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의 서구 중심적 세계관이 흔들릴 테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두루마리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계에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완전히 해독하고 문서화해야 해요. 서울 국립박물관에 비밀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곳이면 안전할 거예요.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검은색 SUV 2대가 갑자기 나타나 저희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저희는 앞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찾았군요. 소라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에서 다니엘과 몇몇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몇몇은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킨스 박사,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다니엘이 차에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넘기세요. 그러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소라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들에게 주면 안 돼요. 역사의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예요. 저는 가방을 꽉 쥐고 결심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역사의 수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3000년 전 이 땅에 남긴 지혜의 메시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절대로요. 다니엘, 이것은 인류의 유산입니다. 당신의 재단이 독점할 수 없어요. 소라 박사님, 제 뒤에 계세요. 제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는 시바의 여왕의 두루마리가 든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하킨스 박사,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당신은 역사학자입니다. 영웅이 되려 하지 마세요.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동료들이 경찰에 연락했군요. 다니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고 타이어를 긁으며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소라가 외쳤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저희는 근처 숲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소라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녀는 빠르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눈 후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리콥터가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저희 연구팀이 준비했어요. 두루마리를 안전하게 서울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숲속 작은 공터에 도착했을 때 머리 위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나무들이 흔들렸고 헬리콥터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탑승했고
헬리콥터는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보니 여러 대의 검은 차량이 저희가 있던 곳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탈출했네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두루마리를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국립박물관의 비밀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김 교수를 포함한 여러 학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김 교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찾았습니다. 시바의 여왕의 두루마리를요. 연구실에 모인 학자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꺼내 특수 처리된 테이블 위에 펼치자 방 안이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번역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라가 말했습니다. 다음 48시간 동안 저희 팀은 잠도 자지 않고 두루마리의 내용을 해독하고 번역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놀라웠습니다. 시바의 여왕 빌키스는 솔로몬 왕과의 만남 이후 보다 완전한 지혜를 찾아 동방으로 항해했습니다. 그녀는 인도, 동남아시아를 거쳐 마침내 한반도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하늘의 질서를 존중하고 인간 관계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동방의 지혜와 서방의 지혜를 하나로 통합하려 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문명의 지혜가 서로를 보완한다고 믿었고 이를 완전한 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방의 지혜가 인간과 신의 관계를 탐구한다면 동방의 지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 둘이 만날 때 진정한 지혜의 원이 완성된다. 소라가 두루마리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3000년 전에 이미 동서양의 지혜를 통합하려 했다니 놀랍습니다. 제가 감탄했습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통합된 지혜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이 두루마리를 남겼군요. 일주일 후 서울국립박물관에서는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와 소라, 김 교수는 세계 언론 앞에 섰고 저희의 발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사를 다시 쓰게 될 발견을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시바의 여왕은 단순히 솔로몬 왕을 방문한 인물이 아니라 동서양의 지혜를 연결하려 한 위대한 통합자였습니다. 뉴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고대 계시 재단은 그들의 음모가 밝혀지며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체포되었고 재단의 비밀 문서들이 압수되었습니다. 두루마리는 특별 전시실에 안전하게 보관되었고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이를 연구하기 위해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동서양의 역사와 철학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고 문명 간의 교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깊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하킨스 박사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시바의 여왕의 항로를 따라 여행할 계획입니다. 그녀가 남긴 다른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소라가 제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서양 고대 문명 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시바의 여왕이 꿈꾸었던 완전한 원을 현대에 실현하기 위해서요.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주의 한 언덕 위에 세워진 시바 한반도 문명교류연구센터의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건물의 중앙홀에는 시바의 여왕의 동상이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녀의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진정한 지혜를 찾는 이는 경계를 넘어 완전한 원을 이루어야 한다. 소라가 제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학계에서 처음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제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전혀요. 저는 항상 진실을 찾아 경계를 넘는 것이 학자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그랬던 것처럼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3000년 전 시바의 여왕도 같은 별들 아래에서 동서양의 지혜를 연결하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꿈은 마침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여왕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시작한 여정을 이제 우리가 계속하는 것뿐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 온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